휠체어에 앉은 은혜가 보였다. 은혜는 무릎에 쌓인 귀리 건초를 한 묶음씩 투데이에게 건네고 있었다. 투데이는 마사의 안방 마님이었다. 지난해까지 에이스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지만 올해부터 급격하게 나빠진 관절 때문에 경기 하나 나가기도 힘들 정도였다. 약물 치료를 받느라 몇 개월 쉬고 있다고 했지만 투데이가 복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다. 연재가 가까이 다가가자 은혜는 고개를 돌리지도 않고 아른 채를 해왔다. 아르바이트 잘렸구나? 연재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어떻게 알았어? 네가 이 시간에 나한테 오는 이유가 뭐가 있겠어? 거기 점장님도 기어코 베티스든? 최저 시급이 오른다니까 어쩔 수 없지. 다른 일 알아봐야지. 일 그만하고 공부하라고 하지는 않고? 은혜의 말에 또다시 연재가 화들짝 놀랐다. 어디서 몰래 듣고 왔어? 남들 다 하는 공부는 안 하고 일만 찾아다니는 17살한테 할 말이 이거 말고 뭐 더 있겠어? 듣고 보니 그러네. 연재는 은혜를 이겨낼 재간이 없었다. 허탈하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마방에 등을 기대앉았다. 투데이의 콧잔등이 창살을 비집고 연재의 어깨에 닿았다. 투데이도 연재에게 아른 채를 하고 싶은 모양이었다. 연재가 손으로 투데이의 콧등을 쓸었다. 멍하니 투데이의 콧등을 쓸며 연재는 점장과 나누었던 대화를 곱씹었다. 하고 싶은 게 있다면야 이렇게 꿈을 대지도 않았을 것이다. 적어도 누구보다 목표를 향해 박차를 가했던 순간이 있지 않던가. 소프트 로봇 연구 프로젝트의 일원이 되기 위해 준비했던 기간이 연재의 인생에서 엑셀러레이터를 가장 많이 밟은 시기였다. 전국구에서 로봇 분야의 재능이 특출난 13세 이상, 19세 이하 아이들 10명을 선발해 방학 동안 독일로 개발 목적의 연수를 떠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 연재에게 공고문을 건네준 사람은 중학교 과학 선생님이었다. 과학 선생님은 진작 다른 아이들과 달리 로봇 분야에서 영특했던 연재를 알아봤다. 과학 선생님은 내일까지 잘 생각해보고 혹여 관심이 있다면 안내문에 나와 있는 자기소개서 항목을 채워오라고 말했다. 다 채울 수 없으면 어느 정도 키워드만 따와도 선생님이 채우는 것을 도와준다고 했으나 연재는 그날 밤새도록 노트북 앞에 앉아 정해진 분량을 꽉 채웠다. 자녀 글자 수가 전부 0바이트였다. 고칠 것도 없이 훌륭했던 자기소개서는 1차 서류 심사를 무난하게 통과했다. 2차 시험도 전혀 어렵지 않았다. 소프트 로봇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알아보는 실험으로 기존의 재난구조용 소프트 로봇 다르파를 이용해 정해진 시간 안에 10톤 무게로 서로 얽힌 건축 자재물 속에서 인형을 꺼내오면 되는 과제였다. 그 모든 것이 연재를 위해 준비되었다고 해도 믿어 의심치 않을 정도였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사소한 망설임이 연재를 그대로 가능성 밖으로 내던졌다. 차라리 수습 불가능한 실수였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금방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기라도 했을 것이다. 고작 질문 하나를 대답하지 못했으니 어디 가서 신세를 토로할 수도 없었다. 연재가 바지를 털고 일어나 은혜 무릎에 있던 귀리건초를 한 주먹 쥐어 투데이에게 내밀었다. 방금까지 많이 먹었는지 냄새를 킁킁 맡더니 투데이가 심드렁하게 고개를 돌렸다. 치사하게. 연재가 마방 안으로 귀리를 살포시 던져놓고는 손을 탈탈 털었다. 가자. 점심 아직 안 먹었을 거 아냐. 연재의 말에 은혜는 투데이와 인사를 나눴다. 콧등과 턱을 손으로 매만지며 얼굴에 이마를 맞대고는 눈을 감았다. 아픈 건 금방 치료될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아. 은혜의 말을 다 알아듣는 것처럼 투데이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옅은 콧바람을 훅훅 내뱉었다. 벽에 기대어 은혜를 기다리고 있던 연재의 눈에 들어온 것은 복도 끝에 비중 나온 발이었다.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은혜를 자리에 두고는 복도 끝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평온하게 누워있는 그것을 만났다. 멈춘 걸까? 누군가
버려둔 걸까? 미세한 움직임조차 없는 걸 보니 고장나서 버려둔 게 맞는 것 같았다. 귀리 건초가 잔뜩 쌓인 건초 더미에서 목장 주인처럼 한가로이 누워있던 것의 정체는 기수였다. 연재가 마지막 마방 너머로 고개를 빠끔 내밀었을 때 칠이 벗겨진 초록색 투구를 쓴 기수가 손을 올리며 연재에게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연재는 습관적으로 마방 뒤로 몸을 숨겼다. 기수다. 왜 건초더미 위에 누워있는 것일까? 연재가 기억하기로 기수방은 옆 건물이었다. 연재가 다시 초록색 투구의 기수를 바라봤다. 기수는 자신의 발가락을 바라보고 있다가 고개를 돌렸다. 두 눈은 정확히 연재를 향해 있었다. 기수는 고개를 갸웃했다. 눈만 두 개 뚫린 앞판으로는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적대감을 내비치고 있지 않다는 건 느낄 수 있었다. 연재가 천천히 기수를 훑었고 그제야 기수의 골반이 완전히 파열됐다는 것을 알았다. 신경처럼 이어진 몇 개의 선을 제외하고 척추와 골반은 부품이 완전히 조각난 채 으스러져 있었다. 낙마할 때 엉덩이부터 떨어졌거나 그 후 말발굽에 밟혔을 가능성이 컸다. 연재는 자신도 모르게 대리고통을 느끼며 인상을 찌푸렸다. 기수가 고통을 느낄 리가 없는데 말이다. 어쩌면 이 기수는 수리를 위해 이곳에 잠시 놓였을지도 모른다. 저에게 볼 일이 있으신가요? 기수가 말을 할 때마다 목에 부착된 감지기가 초록빛으로 빛났다. 연재는 망설이다가 기수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투구에 쓰인 C-27이라는 아이디는 그때 확인했다. 건초더미를 밟고 옆으로 다가가 무릎을 굽혀 앉았다. 무너진 척추와 골반을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였다. 이 정도의 손상이면 하반신을 완전히 새로 교체하는 게 비용도 더 절감될 듯했다. 손가락으로 장고를 들추니 탄소 섬유로 만든 카본이 과자처럼 툭 떨어졌다. 연재가 화들짝 놀라 조각을 다시 맞추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괜찮아요. 이미 망가졌으니까요. 손은 수습하려고 하면 할수록 조각난 부품을 더 망가뜨렸다. 연재는 결국 두 손을 무르고는 미안함에 입을 꾹 다물었다. 기수는 덤덤하게 자신이 고장나게 된 경위를 말했다. 경기 도중에 떨어졌는데 바로 뒤에 오던 선수에게 밟혔어요. 제 실수죠. 딴 생각을 하면 안 됐는데 문득 하늘이 푸르다는 생각을 했어요. 연재는 어쩐지 이 기수의 말이 독특하다고 느꼈다. 지금까지 들어왔던 휴머노이드의 언어 구사력과는 사뭇 달랐다. C-27은 그러니까 앞으로 콜리라는 이름이 붙게 될 휴머노이드는 자신의 가슴 위에 두 손을 포개 올렸다. 날이 맑은 날 초원을 뛰고 있다는 상상을 했거든요. 스크린으로 보이는 가짜 말고 진짜요. 진짜 초원을 달려본 적 있나요? 콜리의 말이 끝나자마자 직원들만 출입할 수 있는 후문이 열렸다. 연재가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익히 아는 얼굴이 아니었으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은혜를 이끌고 도망갔을 거였다. 다행히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민주였다. 양손에는 사료가 수북하게 쌓인 양동이 2개가 들려 있었다. 무단 침입자 탓에 연재보다 더 놀랐던 민주는 푸 떨었던 숨을 내뱉고는 자매가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았다. 밥그릇에 사료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는 마방 구석에 있던 말들이 밥그릇 앞으로 걸음을 옮겼다. 연재는 손잡이가 달린 파란색 플라스틱 바가지로 사료를 가득 떠 밥그릇에 부었다. 민주는 둘이 이곳에 왜 있느냐고 묻지 않았다. 익숙한 일이었으므로 어련히 알아서 생각한 듯했다. 물론 연재에게 일을 잘렸느냐고 묻는 건 빼놓지 않았다. 여기 사람들은 나한테 관심이 너무 많아. 그 관심을 다 돈으로 주면 얼마나 좋아? 덕분에 연재의 비아냥거림을 피할 수 없었다. 왜 밥은 일일이 손으로 주는 거예요? 귀찮게.
연재의 투덜거림에 지지 않고 민주가 받아쳤다. 너 이 정도도 귀찮아했다가는 정말로 노퇴된다? 말이 그렇다는 거죠. 아니면 네가 하나 만들어주든가. 사료주는 기계. 연재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물었다. 500 불러도 돼요? 이게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사기를 치네. 필요한 재료 원가부터 다 따져드려요. 설마 인건비를 빼놓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연재가 눈썹을 찡그리며 입술을 내밀었다. 에이, 설마. 딱 이런 표정이었다. 말로는 연재를 이길 수 없다는 걸 몸으로 익혀온 민주는 그쯤에서 백기를 들었다. 연재가 5번째 말에게 사료를 주려고 하자 민주가 연재를 말렸다. 그 말은 아까 줬어. 주지 않아도 돼. 하지만 아까 줬다고 하기에는 말이 사료 냄새를 맡고 너무 좋아하는 걸. 그냥 조금만 주면 안 돼요? 하고 연재가 물었지만 민주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연재의 눈도 쳐다보지 못하고 안 된다고 하기만 하는 그 낌새가 퍽 이상해 보였으나 마사의 관리인은 민주였으니 연재는 민주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마지막 말에 밥통까지 사료를 채운 후에야 일이 끝났다. 마사 정문으로 둘을 안내하는 민주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으면서도 연재의 시선은 계속해서 후문에 있는 건초더미로 향했다. 민주는 콜리와 연재가 함께 있는 걸 목격하고도 콜리에 대한 다른 말을 꺼내지 않았다. 말들에게 밥을 주는 동안 민주가 알아서 입을 열 줄 알았던 연재는 나갈 때까지 그에 관한 말을 꺼내지 않은 민주에게 당황스러운 감정을 느꼈다. 수다스러운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함께 있는 동안에는 사소한 것, 이를테면 다크호스인 레드불이 어제 경기에서 어떻게 역전을 했는지까지 이야기해주던 민주였기에 연재는 기다리면 알아서 기수 이야기를 꺼낼 줄 알았다. 하지만 민주는 마사 앞에서 둘을 배웅하며 손을 흔들었다. 조심히 가고. 은혜와 함께 마사에서 멀어지던 연재는 결국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뒤돌아 마사로 들어가는 민주를 불러세웠다. 연재가 짧은 머리칼을 쓸어넘기며 물었다. 아까 거기 있던 기수 있잖아요. 연재의 말을 다 듣기도 전에 민주가 말을 잘랐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한 반응이어서 오히려 연재가 당황했다. 그 기수 조만간 폐기될 거야. 그러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낙마 때문에 부서지는 기수는 워낙 많았다. 애초에 그러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으니까. 경마 경기의 약점은 기수가 인간이라는 점에 있었고 이는 말이 최고 속도를 내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인 중 하나였다. 인간보다 작고 가벼우며 떨어진다 한들 생명과 연관되지 않는 새로운 기수가 필요했다. 기수 휴머노이드는 평균 150cm의 신장과 탄소 섬유로 이루어진 몸체 덕분에 인간보다 훨씬 가벼웠다. 말이 달릴 때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부드러운 관절, 말의 목덜미를 매만질 수 있도록 상체보다 길게 제작된 팔, 색으로 기수를 구분하기 위해 만든 투구, 존재 자체가 말을 타기 위해 만들어졌으므로 낙마해 부서진 기수는 그대로 폐기 처분됐고 머지않아 새로운 기수가 등장할 거였다. 민주는 단지 콜리가 하는 말들이 다른 기수와는 조금 달라 기수방에서 콜리를 빼두었던 것뿐이었다. 아주 잠시 동안만 하늘이 보고 싶다고 해서. 하늘이 어땠느냐고 물으면 콜리는 마치 비가 온 후 날이 갠 것처럼 푸르고 창백했다고 대답했다. 왜 말을 타다가 하늘을 바라본 거야? 하늘이 그곳에서 그렇게 빛나는데 어떻게 바라보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 다름을 연재도 느꼈을 것이다. 민주도 어렴풋이 예상하고 있었다. 그 말을 듣고서도 콜리를 모르는 척할 수 없을 연재를. 그리고 끝내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을 내놓으며 콜리를 사겠다고 말하리라는 것을. 어쨌든 지금 당장에는 아무런 판단도 내릴 수 없어 연재는 민주의 말을 듣고 그 기수의 폐기를 수긍하는 척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연재는 독불장군처럼 민주 앞에 섰다. 60만 원밖에 없다니까요. 연재의 고집에 답답해진 민주가
머리카락을 쥐어짜듯 쓸어 넘겼다. 아니, 글쎄 안 된다니까. 진짜 짜증나게 하네. 알겠어요. 65만 원. 물론 정가의 휴머노이드 기수는 몇백만 원을 호가했다. 그렇지만 구매만 그렇다. 되파는 건 다른 문제다. 다른 휴머노이드와 달리 기수 휴머노이드는 소모품이었고 말과 함께 경주를 들고 온 기수는 대체로 상태가 좋지 않았다. 그래서 구매가의 반에 반도 되지 못하는 가격으로 싸게 되팔았는데 되파는 모든 행위가 불법이었다. 기관에 도로 반납하는 게 맞았으나 기관에서도 부품 하나 건질 수 없는 휴머노이드는 대체로 받지 않았으니 웬만한 업체들은 산산조각이 났다는 거짓말을 하고 불법 거래를 했다. 연재가 민주에게 당당히 값을 부르고 있는 이유도 전부 이런 유통의 흐름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연재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이유는 간단했다. 휴머노이드 불법 거래 사이트까지 뒤져봤으니까. 하지만 그런 일이 만연하다고 해서 아직 학생인 연재를 대상으로 불법 거래를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우연재! 민주가 단호하게 이름도 불러봤으나 연재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70. 아이씨. 80. 잠시만 기다려봐. 결국 민주가 통화를 위해 잠시 자리를 피했다. 승리에 웃음을 지었지만 마음을 놓고 있을 수는 없었다. 민주가 허락한다고 해도 그 윗사람 중 누군가가 승낙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일 수도 있으므로 연재가 긴장을 놓지 않기 위해 허리를 꿋꿋하게 세운 자세를 유지했다. 설령 거절당한다 할지라도 물러서지 않을 자신이라는 걸 연재는 잘 알고 있었다. 끝내 편의점 일자리를 따냈던 사람이 누구던가. 연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몸통의 반이 부서져 폐기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기술을 손에 넣어야만 했다. 밤잠까지 내쫓으며 머리에 꽉 들어찬 존재를 어떻게 쉽게 보낼 수 있겠냐는 말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보경에게 동의라든지 조언 따위는 구하지 않았다. 보경에게 말했다가는 이곳에 오지도 못할 것이었으므로 비록 집을 나오다 은혜에게 들키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기기는 했으나 은혜가 보경에게 이 일을 말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웠다. 의의가 좋다는 것은 아니고 서로의 비밀이나 작전을 타인에게 말해도 될 만큼 살가운 관계가 아니라는 뜻이다. 설령 그 타인이 보경일지라도. 민주는 그리 길지 않은 통화를 끝내고 나왔다. 연재야. 왜요? 쟤 싣고 갈 건 가지고 왔냐?